강진수는 새벽 바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시 30분, 70년을 살아오면서 그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주름진 손으로 그물을 쥐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를 반겨주었어요. 거친 날도 고요한 날도 있었지만 바다는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많이 잡힐 것 같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강진수는 그물을 던졌어요. 50년 넘게 해온 동작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손이 70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했죠. 하지만 그날은 강진수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갑작스러운 아들 강민수의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죠.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이제 평생 고생하셨으니 좀 쉬세요. 강진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에서 보낸 마지막 날,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될 줄은요. 도시는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바람 소리조차 다르게 느껴졌어요. 강진수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들이 출근할 때 배웅해주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짐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 최미정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강민수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어느 날 아들이 털어놓았습니다. 강진수는 걱정이 됐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은 이미 아들의 사업 초기에 다 보태줬으니까요.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조차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강진수는 점점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방 한 구석에 짐처럼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우리 좀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최미정은 강진수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민수야, 내가 뭐 잘못했니?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미정이 차갑게 말했죠. 사업이 망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우리도 월세방으로 가야 해요. 근데 거기서 아버님까지 모실 상황이 안 돼요. 강진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진수는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아파트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마치 50년 인생이 그렇게 닫히는 것 같았어요. 바다는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를 버렸어요. 7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강진수는 처음 몇 시간을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보냈습니다. 아들이 금방 전화하리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돌아오세요. 라는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의 전화기는 침묵했어요. 아마 내일쯤 연락이 오겠지. 자신을 위로하며 밤이 깊어지자 강진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밤은 춥고 바람이 거셌지만 도시의 밤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더 춥게 만들었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간혹 경비원이 다가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둘째 날 강진수는 역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반갑지 않았죠.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텃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야. 저쪽으로 가. 처음 들어본 거친 말투에 강진수는 당황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냉혹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물러났죠.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주머니에는 2만 원이 전부였죠. 강진수는 편의점에 들어가 3,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을 아끼며 계산했어요. 이걸로 며칠은 버텨야 해. 불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죠.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셋째 날 강진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공사장에 가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현장 관리자는 강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70 넘으신 분은 보험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대기 중이라서요. 거절당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마트, 음식점, 심지어 주차 관리 일까지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매번 거절을 당할 때마다 강진수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머니 속 돈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편의점 김밥조차 살 수 없게 되자 강진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섰죠. 평생 자존심 강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앞에 선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진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익숙해진다고. 이런 생활에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면 강진수는 종이박스를 모아 간신히 몸을 누웠어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죠.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도시의 밤소리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취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순찰 경찰의 발자국 소리까지.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매일 밤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강진수는 짐을 들고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죠.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강진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옷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밤하늘을 바라보며 강진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죠. 바다에서는 항상 밝게 빛나던 별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희망처럼요. 전화기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어요. 충전할 곳도 없었죠. 이제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강진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떨리고 열이 났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기력도 없었죠.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갔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괜찮소. 그냥 좀 어지러워서. 강진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노숙자 꼴이 된 자신을 보는 것이 부끄러웠죠.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저기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강진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성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제 이름은 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아파 보이세요. 서윤이는 강진수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강진수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죠.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원래는 통영에서 어부로 살았소. 그러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강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서윤이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 듯 급하게 묻지 않았죠. 혹시 해산물 손질하는 일에 익숙하신가요? 뜻밖의 질문에 강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산물을 다뤄온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가 평생 한 일이요. 왜 묻소?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은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산물을 이용한 베이커리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한쪽에 노점을 내려고 하는데 해산물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강진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 젊은 여성이 자신 같은 노숙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서윤이는 진심 어린 눈으로 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해산물을 사서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짜 바다를 아는 분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제 할아버지도 어부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어르신을 보니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강진수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어요. 나 같은 노숙자를 어떻게 믿고? 서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르신의 손을 봤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강진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단 한번 시장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구상 중인 가게를 보여드릴게요. 망설임 끝에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서윤이는 기뻐하며 그를 데리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서윤이는 시장 한쪽 구석 작은 공간을 가리켰죠. 여기에요. 아직 허름하지만 이곳을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메뉴는 굴전과 새우 샌드위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 해산물 요리와 베이커리를 접목한 거죠. 강진수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요리를 팔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해산물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내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소. 서윤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장사도 마케팅도요. 강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일단 해보겠소. 강진수의 말에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업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날부터 강진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이는 시장 근처 고시원 방 하나를 구해주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강진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구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시장에서 강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노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조리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굴전을 붙일 철판까지 하나씩 갖춰 나갔죠. 어르신, 이건 어떻게 손질하면 좋을까요? 서윤이는 신선한 굴과 새우를 가져왔습니다. 강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 만에 만져보는 해산물인지 그 촉감이 너무나 그리웠죠. 굴은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하고 새우는. 강진수는 자신의 기술을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익힌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어요. 서윤이는 감탄하며 그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지켜봤죠. 이제 내게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강진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노점 첫 영업일이 밝았습니다. 강진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랜 어부 생활 습관이 남아 있었죠. 시장 수산물 경매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이는 6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강진수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싶었어요. 이 굴은 통영산이 아니구먼. 거제도에서 온 것 같은데. 강진수는 굴을 보자마자 원산지를 알아챘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한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경매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전문가처럼 해산물을 고르는 모습이 의아했을 테니까요. 아저씨, 어부셨어요? 한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상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이 새우가 가장 싱싱하네. 이걸로 주게. 강진수가 고른 재료들을 들고 노점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가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강진수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벌써 재료까지 다 사오셨네요. 서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진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바다에서 일할 때도 새벽에 나가야 좋은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둘은 서둘러 노점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는 반죽을 만들고 강진수는 해산물을 손질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죠.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손끝에서 빛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없어져. 새우는 이렇게 손질해야 식감이 살아. 서윤이는 열심히 메모하며 강진수의 모든 말을 기록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9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 보는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무도 가게 앞에 서지 않았죠. 역시 안 되는 건가? 강진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서윤이는 작은 샘플들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굴전 한 조각, 새우 샌드위치 반 개.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특이하네요. 10시가 되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까 시식한 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새우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강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생 첫 판매였으니까요. 서윤이가 옆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손님은 맛있게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구전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줄까지 생겼어요. 강 어르신, 이 새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통영산이요. 내가 아침에 직접 골랐소. 강진수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부 출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는 노숙자가 아닌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 조합장인 박성배가 노점 앞에 서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허가받았소? 박성배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서윤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을 시작했어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임시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박성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시 허가고 뭐고 여기는 전통시장이요. 이런 실험적인 음식은 여기에 맞지 않아. 강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겨우 찾은 희망인데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조합장님, 저희는 전통 해산물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어요.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윤이의 말에도 박성배는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저 노인네는 뭐요? 노숙자 아니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윤이가 강하게 반박했죠. 강진수 어르신은 50년 경력의 어부십니다. 통영에서 최고의 실력자였고 저희 가게의 핵심이세요. 서윤이의 당찬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미 오전에 강진수의 음식을 맛보고 반한 사람들이었죠. 조합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시장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상인들의 말에 박성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못해 새우 샌드위치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죠. 나쁘지 않네. 그 말만 남기고 박성배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강진수와 서윤이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죠. 괜찮을까요? 서윤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강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게. 바다에서도 풍랑이 있어야 좋은 고기가 모이는 법이야. 그날 저녁 노점을 정리하며 두 사람은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와 준비한 재료가 모두 소진됐어요. 첫날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서윤이는 기뻐했습니다. 강진수도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그는 다시 쓸모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내일은 더 일찍 가서 더 좋은 재료를 골라오겠소. 강진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된 듯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진수와 서윤이의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은 시장의 명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강진수는 가장 먼저 수산물 경매장에 나타나 최고의 재료를 골랐습니다. 수산물 상인들은 이제 그를 강 선장이라 부르며 존중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단련된 그의 안목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 선장님, 오늘은 제주도에서 온 새우가 특별히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강진수는 새우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오랜 경험으로 품질을 판단했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면 신선도를 알 수 있었죠. 이걸로 3kg만 주게. 노점으로 돌아오는 길 강진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노숙하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윤이 덕분이었죠. 어르신, 오늘도 좋은 재료 찾으셨어요? 서윤이는 항상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강진수가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면 서윤이는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했죠. 그들은 메뉴도 늘렸습니다. 굴전과 새우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문어빵, 해삼 스프, 성게알 타르트까지.
모두 강진수의 전문 지식과 서윤이의 창의력이 만나 탄생한 메뉴였어요. 오늘은 문어가 특히 좋았어. 문어빵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어. 강진수는 노점 안에서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자리였어요. 서윤이는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앞치마도 선물했죠. 바다의 달인 강선장이라고 적힌 앞치마였습니다. 11시 노점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서윤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홍보를 했다고 했어요. 강진수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고마워했죠. 강 할아버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강진수는 문어를 손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그의 숙련된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바다의 달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강진수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버려진 노인이 아닌 존중받는 장인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한창일 무렵 강진수는 문어빵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노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강민수였습니다. 아버지. 강진수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깔끔했던 차림새는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강진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그래도 자식이라는 애틋함이 뒤섞였어요. 서윤이가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손님이세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서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강진수의 사연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답게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어요. 어르신, 잠시 쉬셔도 됩니다. 제가 맡을게요. 강진수는 앞치마를 벗고 노점 뒤편으로 강민수를 데려갔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강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보다시피 살아있다. 강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다급해서 미정이도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쟁이들은 독촉하고. 강진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 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미정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지금 차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강진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강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 전 그를 내쫓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어요. 내가 날 그렇게 버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 70년을 살아왔는데 그때처럼 처량한 적이 없었다.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줬다. 통영에서 모은 돈, 내 인생, 내 시간. 그런데 너희는 날 쓰레기처럼 내버렸어.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거리에서 지내보니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강진수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죠.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강진수는 다시 노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켜보던 강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죠. 떠나기 전 그는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버지. 강진수는 쪽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상처와 부성의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떠난 후 강진수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하며 마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서윤이는 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죠.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마음의 결정은 천천히 내려도 돼요. 강진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그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인가. 셋째 날 아침 강진수는 평소처럼 수산물 경매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철 전복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전복 크로켓을 새 메뉴로 개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경매장에서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이군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에 강진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노점 앞에 최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수의 아내였죠. 서윤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손님이신가요? 무엇을 드릴까요? 최미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손님? 아니요, 저는 이 노점 주인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서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진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정아, 왜 왔니? 최미정은 강진수를 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시아버님. 정말 잘 지내셨네요. 저희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집도 잃고 남편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시아버님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어요. 강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최미정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시아버님,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나요? 남편이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도와달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거절하셨다고요?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서윤이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최미정은 서윤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시면 자식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셨으면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강진수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도움을 안 줬니?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닌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죠.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모은 돈 5천만 원 다 줬다. 사업 시작할 때도 통영집 팔아서 2천만 원 더 보탰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도왔어. 그런데도 내가 짐이 되자 날 버렸잖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70년을 살면서 그렇게 버려진 적은 처음이었다. 내 아들, 내 며느리한테. 내가 쓰레기도 아니고. 강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계속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할 때 너희 한 번이라도 찾아봤니?
추운 밤에 내가 어디서 자는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했니? 최미정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강진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이제 와서 내 상황이 나아졌다고 돈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 내 인생을 다시 요구하는 거냐? 최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진수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는 똑바로 서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가 날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을 거야. 주변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서윤이까지. 그들은 강진수의 용기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갑자기 시장 조합장 박성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언제 왔는지 군중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강 선장님은 우리 시장의 보물이요.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최고의 해산물을 고르고 젊은이들에게 바다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요. 노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시장의 젊은 손님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요? 박성배는 최미정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시장의 평화를 깨면 안 돼요. 나가주시오. 최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죠.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강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분노와 상처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미정아, 민수에게 내 말 전해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이렇게 와서 공개적으로 난리를 피우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최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죠. 그녀의 뒷모습이 시장 입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진수는 흔들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내면의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몸이 나른했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괜찮은 것 같아. 박성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선장, 오랫동안 참아온 게 많았겠소. 이제 시원하게 다 풀었으니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지내시게. 강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이었죠. 그날 오후 노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강진수를 응원하듯 찾아왔어요. 그는 새롭게 만든 전복 크로켓을 선보였고 모두가 감탄했죠. 역시 강 선장님, 이건 진짜 바다의 맛이네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진수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충돌 이후 시장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의 단단한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강 선장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문어가 들어왔어요. 선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수산물 상인들은 이제 강진수를 위해 좋은 재료를 따로 챙겨두기도 했어요. 그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이곳에서는 소중히 여겨진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죠. 서윤의 양, 이 문어로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나? 서윤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문어 크림 파이는 어떨까요? 문어의 쫄깃함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매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노점은 단순한 노점이 아니라
해산물 베이커리 연구소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덕분에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문어를 손질하며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강민수 씨가 또 왔어요. 강진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니 강민수가 노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은 더 길어져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하게.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노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강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재치 있게 자리를 비워주었어요. 어르신들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잠시 재료를 더 사올게요. 강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그날 많이 실례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강진수는 문어 손질을 계속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아내니까 내가 잘 타일렀어야지.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미정이는 친정으로 떠났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강진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들을 바라보니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도 저렇게 망연자실했었죠. 그래, 힘들겠구나.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 이제야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거리에서 며칠 자보니 아버지가 겪으셨을 고통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요. 강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은 경계하고 있었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강진수는 문어 손질을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말해보렴. 강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사업 확장이나 마케팅 쪽으로. 강진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죠. 내 사업은 왜 망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투자를 잘못해서. 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 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진짜 이유는 뭐지? 정직하게 말해봐.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무리한 대출을 받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구분하지 않고 써버렸고.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어요. 민수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넌 내 아들이고 언제나 그럴 거야. 강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강진수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다시 사그라들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함께 일하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강민수의 눈에 실망감이 서렸어요. 왜요? 강진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노점은 내가 다시 시작한 인생의 터전이야. 서윤이 양과 함께 하나하나 쌓아온 곳이지.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어. 내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야 내 삶을 찾았다는 거야.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조업하고 싶어. 내가 지금 들어오면 우리는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돌아갈 거야. 그건 내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구나. 강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진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젊은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바닥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내가 그랬듯이. 강진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많진 않지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대신 약속해. 이 돈으로 사업 말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 써라. 천천히 단단하게 내 삶을 재건하는 거야. 강민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약속할게요.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강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바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강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달라진 모습으로요. 강진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수는 돌아서서 노점을 나갔습니다. 강진수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요. 3달이 지났습니다. 강진수와 서윤이의 해산물 베이커리 노점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때문에 두 사람은 분주했죠. 작은 노점은 더 이상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서윤이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진수도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력이 넘쳤죠. 그러게. 이제 노점을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먼. 그날 저녁 박성배 조합장이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강 선장, 서윤이 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3사람은 노점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성배는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실은 시장 입구 쪽에 30평 정도 되는 점포가 곧 비게 되거든. 헌책방 하시던 김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말이야.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진수도 놀란 눈으로 박성배를 바라봤어요. 그 점포를 너희에게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싶네. 시장 상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 너희 덕분에 시장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 서윤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그 자리는 정말 최고예요. 시장 입구라 접근성도 좋고 공간도 넓고. 강진수는 조금 망설였어요. 더 큰 가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했으니까요. 월세는 얼마나 하는지. 박성배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처음 3개월은 특별 할인가로 해줄 거고 그 이후에도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조정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거지. 서윤이는 강진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열 수 있어요. 강진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는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았지만 이제는 사업이라는 새로운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강진수의 결정에 서윤이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박성배도 만족스럽게 웃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새 가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부터 필요한 장비 구매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서윤이는 마케팅과 사업 계획을 담당했고 강진수는 메뉴 개발과 해산물 공급망 구축에 집중했죠. 어르신, 이 메뉴판 어떤가요? 바다와 베이커리의 조화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서윤이가 보여준 메뉴판은 파도와 빵이 어우러진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진수는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구먼. 우리 가게 콘셉트와 딱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가게 이름도 정했습니다. 바다의 맛 강선장의 베이커리였어요. 강진수는 자신의 이름이 간판에 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갖게 된 것이었죠. 한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노점은 계속 운영했어요. 손님들은 곧 열릴 새 가게 소식에 흥분했죠. 강 선장님, 새 가게에서도 꼭 문어빵 계속 만들어주세요. 더 넓은 곳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드디어 개업 전날이 되었습니다. 강진수는 밤늦게까지 새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 벽지,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면에 걸린 그의 어부 시절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게 다 현실인가? 강진수는 감격에 젖어 가게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내일을 위해 좀 쉬셔야 해요. 강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구먼. 서윤이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르신이 횡단보도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계셨을 때 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땐 정말 끝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고맙다, 서윤이 양. 서윤이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를 바꿨어요. 어르신의 열정과 지혜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진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강민수였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통화를 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죠. 민수야,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강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내일 개업식에 꼭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강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와서 축하해 주렴. 강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대형 수산물 유통회사예요. 아버지가 주신 기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강진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소식은 언제나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자랑스럽다, 아들. 통화를 마치고 강진수는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내일 온대. 취직도 했다고 하는구먼.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어르신 가족이 함께하는 개업식이 될 것 같아요. 개업 당일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왔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강민수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과 달리 단정한 차림새에 생기 있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가게가 너무 멋져요. 강진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성배 조합장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 시장에 새로운 별이 탄생했습니다. 바다의 맛 강선장의 베이커리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강진수 선장님의 바다에 대한 지혜와 서윤희 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우리 시장을 더욱 빛내주길 바랍니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잘렸습니다. 강진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희가 앞으로 나와 대신 인사했죠.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최고의 해산물 베이커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강진수는 주방에서 해산물을 손질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밝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조업한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늘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폭풍을 견디며 살아왔죠. 이제 그는 도시라는 새로운 바다에서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희와 함께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강진수는 손에 든 칼로 능숙하게 문어를 손질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50년 경력이 빛났어요.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70이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걸요. 어르신,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가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서윤희의 환한 웃음에 강진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다처럼 깊고 푸른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먼. 내 인생의 새로운 항해. 강진수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육지에서 새로운 바다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요. 그의 인생이라는 배는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